모든 것은 거짓이며 그저 눈속임일 뿐이다. 잡지나 웹사이트 혹은 영상에서 원자의 그림을 보게 될 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외치고 싶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형형색색의 구체들이 있고 그 주변을 초록색의 작은 구, 즉 전자가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바로 그런 그림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도 눈속임도 아니고 그저 단순화된 표현일 뿐입니다 라고 조금 더 차분한 사람은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 해도 과학은 이미 원자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고 그것들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어서 덧붙이겠죠. 하지만 그 말 역시 결국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원자를 직접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현미경을 사용하더라도 아무리 정교한 장비를 동원하더라도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근본적인 이유까지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원자를 사과나 돌 혹은 주변의 물건을 보듯이 인식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원자의 사진이라고 불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세계가 아니라 빛이다. 왜 원자를 볼 수 없는지 이해하기 위해 먼저 더 단순한 질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당신이 사과를 볼 때 형태와 색, 표면의 질감을 포함한 사과 그 자체를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사과를 직접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빛입니다. 램프나 태양에서 나온 빛이 사과에 닿고 그 표면에서 반사되어 당신의 눈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뇌가 그 신호의 흐름을 종합해 사과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빛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곳에 무엇이 있든 보이는 것은 그저 어둠뿐입니다. 마치 말레비치의 검은 정사각형처럼 말이죠. 참고로 그보다 훨씬 이전에 유머 작가 알퐁스 알레가 비슷한 작품을 그리고 농담으로 한밤중 지하실에서의 흑인들의 싸움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뭐라 해야 할지 대단한 차별주의자네요. 요컨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의 파장이 적어도 그 물체의 크기보다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빛은 미세한 구조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권투 글러브를 낀 채로 작은 구슬을 더듬어 찾으려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무언가에 닿았다는 것은 알 수 있어도 그 형태나 정확한 윤곽을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빛에서도 완전히 같은 일이 벌어지죠. 가시광선의 파장은 대략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입니다. 한편 원자의 크기는 대략 0.1나노미터 정도입니다. 즉, 빛의 파동은 원자 자체보다 수천 배나 더 큰 셈이죠. 원자를 보려는 행위는 권투 글러브는커녕 거대한 매트리스를 손에 끼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결과 빛에게 있어 원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빛은 그 윤곽을 따라 그릴 수 없습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작은 조약돌을 그저 돌아 지나가듯 빛은 원자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원자를 관찰하는 수단으로서 빛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본다는 것의 대가, 그것은 파괴다. 그렇다면 빛을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당신은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더 작고 더 민감하며 정밀한 무언가를 말입니다. 실제로 과학은 그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과학자들은 빛이 아니라 원자의 크기와 맞먹는 파장을 가진 전자의 흐름이나 X선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방법이라면 분명 원자를 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여기서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원자를 비춰야 합니다. 즉, 광자나 전자 같은 입자를 쏘아 그 상호작용의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원자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은 더 이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관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강제적인 개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투과 전자 현미경에서 조사되는 전자의 에너지는 대략 60에서 300kJ 전자볼트에 이릅니다. 반면 원자를 이온화한다는 것, 즉 전자를 떼어내는 데에는 고작 1에서 수십 전자볼트면 충분하죠. 킬로가 아니라 단순히 전자볼트입니다. 화학 결합을 끊어 분자를 분해하는 데에도 결합 하나당 대략 1에서 10 전자볼트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원자 핵을 파괴할 때에야 비로소 수백만 전자볼트가 필요해지죠. 다시 말해 전자를 이용해 원자를 관찰한다는 것은 커튼 뒤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집에 대고 곡사포를 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한 번의 핵 끝마다 전자가 튕겨나가고 원자의 생태가 바뀌며 위치가 어긋나거나 심지어 원래의 구조 자체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마침내 원자를 봤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는 이미 관측 이전의 상태는 사라지고 당신 스스로가 대상을 변화시켜버린 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정교한 장비로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성질입니다. 본다에서 만진다로.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원자를 본다는 발상 자체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원자에게 그것은 지나치게 거칠고 결국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발상이 등장했는데요. 볼 수 없다면 만져볼 수는 없을까? 물론 가능한 한 아주 부드럽게 말입니다.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현재 가장 정밀한 원자의 모습은 점자를 읽는 시각장애인과 거의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장치를 통해 얻어집니다. 그는 글자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손가락으로 표면을 따라가며 미세한 요철을 통해 머릿속의 이미지를 재구성합니다. 원자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과학자들은 끝이 단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질 정도로 극도로 가느다란 탐침을 사용합니다. 그 탐침을 원자와 거의 같은 거리까지 표면에 바짝 접근시키죠. 여기서 양자 물리가 등장합니다. 탐침과 표면 사이에서는 이른바 터널 효과로 인해 아주 미약한 전류가 흐르죠. 탐침이 원자 위를 지나갈 때는 전류가 조금 증가하고 원자 사이를 지나갈 때는 약해집니다. 장치는 이런 아주 미세한 변화를 기록하면서 표면을 한 점씩 스캔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은 원자의 사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이자 재구성이며 물리적 측정 결과를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것으로 정의상 결코 사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원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극도로 가느다란 탐침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애초에 원자 수준에서는 과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다루는 것을 그만두고 대신 그 행동과 거동을 다루는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색이 입혀진 현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속임수에 대해 살펴볼게요. 과학 잡지를 펼치거나 영상을 보면 원자가 금색이나 파란색, 붉은색처럼 선명한 색으로 그려져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전자는 초록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성자는 빨간색, 중성자는 하늘색으로 나타나죠. 정교한 구형과 아름다운 구조, 마치 우주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모형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이고 마치 실제 사진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미시 세계에는 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색이란 물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어떻게 반사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처럼 원자는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물체처럼 가시광선과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원자가 빨갛게 보이거나 파랗게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에서의 색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이미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나중에 색을 입힌 것입니다. 과학자가 얻는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숫자의 집합에 불과합니다. 신호 강도의 지도, 전류의 변화, 밀도의 분포 같은 정보들이죠. 이런 수치의 집합을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컴퓨터에는 강한 신호 영역은 밝게, 약한 부분은 어둡게 표시하라는 단순한 지시가 주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부 구조나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를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 서로 다른 색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색은 원자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이를 숨기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색 또는
폴스 컬러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종의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원자가 정말로 그런 색을 띤 작은 구체처럼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다시 한번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만든 시각적 표현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를 큰 문제로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환상.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색을 제거하고 모든 아름다운 시각화를 잊어버린다 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원자가 작고 단단하며 뚜렷한 경계를 가진 구체라는 강한 고정관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존재하고 그 너머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감각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 거짓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즉, 원자는 구체가 아니라 구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보송보송한 구름과는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그것은 확률의 구름입니다. 원자 속 전자는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경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 전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전자는 핵 주변에 번져 있는 듯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공간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를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포가 바로 우리가 전자구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겉보기에는 다소 기묘한 결론도 도출됩니다. 전자의 파동함수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고 이론적으로는 공간 전체에 퍼져 있다면 원자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역시 엄밀히 말해 0이 아닙니다. 즉, 지금 이 실험대 위에서 관찰하고 있는 원자의 전자가 우주의 끝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조차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확률은 극도로 낮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현실의 근본적인 성질로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엄밀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도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확률적으로 존재하며 벌겋게 달아오른 프라이팬 위에 떨어진 물 한 방울조차 얼음 조각으로 변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철학적인 비유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충분히 성립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확률이 모든 것을 지배하며 물론 지금 언급한 사례의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지만 완전히 0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게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원자에는 뚜렷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지에서 매끈한 구체로 그려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편의를 위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약속 같은 것이죠. 과학자들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충분히 작아지는 지점 이후를 경계로 간주하자고 정했을 뿐입니다. 즉,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경계가 아니라 표현상의 편리한 구분일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세계관은 완전히 뒤집혔을까요? 잠시만요. 아직 덧붙일 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만약 원자의 단단함은 환상이다라는 주제의 저희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는 밀도 높고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원자도 그 대부분은 사실 공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원자 핵과 원자 전체의 부피를 비교해보면 핵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10의 마이너스 14제곱 정도에 불과하죠.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런 의문이 떠오르겠죠. 책상이나 벽, 심지어 우리 몸까지 이렇게 텅 비어있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그대로 통과해버리지 않는 걸까요? 답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물체를 만지고 있는 것조차 아닙니다. 손을 책상 위에 올릴 때 단단한 입자들이 서로 맞닿는 것이 아니라 전자구름끼리 서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단함으로 느끼는 것은 그저 전기장에 의한 반발일 뿐입니다. 결국 완전히 명확하고 정지해 있는 원자라는 것은 언제나 환상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천 번의 측정 평균이든 데이터 처리의 결과이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상호작용의 흔적을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원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 세계는 물체가 아니라 과정들의 집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